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9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구조물 제작 시의 마킹, 금긋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건 좋겠죠. 마킹 검사는 띠처리나 형판 또는 자동 가공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 확인합니다. 주요 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는 펀치를 쓴다 했는데요. 펀치는 구멍을 뚫는 거죠. 근데 마킹, 금긋기라는 건 강제면의 강필로 볼트 구멍 위치나 절단 개소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펀치 쓴다는 건 틀렸습니다. 마킹 시 용접 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 좋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한다. 그죠? 간격을 유지하는 거 격리제 세퍼레이터였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3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굴착, 상차, 운반, 정지. 흙을 굴착해서 싣고 운반해서 고르는 것까지 정지까지를 할 수 있는 기계로 대량의 토사를 고속으로 운반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기능 가진 걸 캐리올 스크레이퍼다라고 합니다. 많은 양의 토사를 고속으로 운반해서 정지, 고르기까지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갑니다. 사질 지반, 모래 지반에서 지하수를 강제로 뽑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지하수위를 낮추어서 기초공사할 때 쓴다. 그죠? 파이프를 꽂아서 강제로 물을 배수하는 공법, 바로 웰포인트 공법이었죠. 집수장치를 붙인 파이프를 지중해 봤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집수관에 연결해서 펌프로 강제 배수하는 공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파란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빨간색 별표 하겠습니다. 굴착토사와 안정액 및 공수 내의 혼합물을 드릴 파이프 내부를 통해서 강제로 역순환시켜서 지상으로 배출하는 공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그랬습니다. 점토나 시트층에 사용합니다. 시공 심도는 30에서 70m까지 깊이고 직경은 0.9에서 3m까지다. 그죠? 이렇게 굴착 토사와 안정액을 강제로 역순환시켜서 지상으로 배출한다. 그래서 역순환 공법이죠.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로 구멍을 파고 굴착공 안을 물이나 안정액으로 정수압을 유지하면서 굴착공 벽을 보호했죠. 굴착 철근망과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말뚝을 만드는데요. 굴착된 토사와 안정액이 밖으로 배출되고 배출된 순환수는 토사를 침전시키고 다시 굴착공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역순환,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이음시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야가 아니라 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한다. 좋다. 그죠? 엇갈리게 있습니다. 주근의 이음은 인장력이 가장 작은 곳에 둡니다. 큰 보의 경우 하부 주근의 이음 위치는 보 경간의 양단부이다. 그죠? 틀린 내용 1번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철근 가공 및 이음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규정된 구부림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 구부립니다. 맞다, 그죠? D32 이하 철근은 겹침 이음 할 수 없다 했는데요. 아니죠. D35를 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장래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두껍기 때문에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4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공사에서 사면의 안전성 검토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했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사면은 경사면이죠. 안정성의 검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거. 사면의 경사안 중요하죠. 흙의 단위 최적 중량, 얼마나 흙이 무겁게 쌓여 있는가. 내부 마찰각은 안식각이죠. 안식각이 되어야 붕괴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다 중요한데요. 흙의 입도가, 사면 안정성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철골부재 용접에서 용접 결함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아래로 푹 패인 게 언더컷, 오버랩 겹쳐졌고 블로홀 공기구멍 남고 아닌 걸 루트다 그죠? 자, 답은 4번 되고요. 50번 넘어갑니다. 네. 지상에서 일정 두께의 폭과 길이로 대지를 굴착하고 집안 안정액으로 공벽 붕괴를 방지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이를 가설 흑막 이벽 또는 구조물의 옹벽으로 사용합니다. 지상에서 일단 굴착을 해서 굴착했던 건 지하죠. 지하의 안정액으로 공벽 붕괴 방지하면서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만든다. 그죠? 바로 슬러리월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이 되겠죠.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51번. 네. 당해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에 대하여 추가, 변경, 삭제를 규정한 시방서. 그죠? 바로 답은 1번의 특기 시방서가 되겠습니다. 52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독립기초에서 지중보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독립기초에서 지중보는 주각을 서로 연결하고 고정해서 부동 침하를 방지하는 게 지중보 역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각을 서로 고정 상태로 해서 부동 침하를 방지한다. 답은 2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3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계획과 실제의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최종 사업 비용과 공정을 예측하는 기법은 했습니다. 자, 답은 EVMS 기법이 됩니다. 비용하고요, 공정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4번 넘어갑니다. 슬라이딩 폼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죠? 요크를 끌어올리면서 단면이 똑같은 구조물을 연속적으로 시공할 수 있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내외부 비계 발판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지연된다. 틀렸죠, 그죠? 자, 슬라이딩 폼은요, 내외부 발판이 일체형이죠. 그래서 시공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활동 거푸집이라고도 하며 사일로, 굴뚝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고요. 요크로 서서히 끌어올리며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구조물의 일직성 확보에 유효하다. 그죠? 그래서 거푸집을 요크로 연속적으로 끌어올려 단면 형상에 변화가 없는 공법이고요. 사일로 공사에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5번 가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데크 플레이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합판 거푸집에 비해 중량이 크다. 틀렸다. 그죠? 데크 플레이트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구조물의 바닥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는 철판이에요. 그래서 거푸집에 합판을 붙여 만든 것보다 가볍죠. 그죠? 그래서 합판 거푸집에 비해서 중량이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별도 동바리가 필요하지 않고요. 철근 트러스형은 내와 피복이 불필요하고 시공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 사고 위험이 적어진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의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입니다. 기계기구 설치 등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조달하여 인도한다. 그죠?
아예 키를 넘겨준다 그랬죠. 이러한 도급을 턴키 도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연 시료 압축 강도는 6메가파스칼, 이긴 시료 압축 강도는 4메가파스칼일 때 예민비를 계산하라. 그죠? 예민비는 이긴 시료 강도분의 자연 시료 강도 하면 됩니다. 이긴 시료가 4고 자연 시료 6이니까요. 1.5가 예민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58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보양 방법 중에서 초기의 강도가 크게 발휘되어서 거푸집을 가장 빨리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살수, 수중, 피막, 증기보양 중에선 증기보양이죠. 그죠? 자, 증기보양은 일반적 거푸집 존치 기간보다 짧은 기간 내 거푸집을 제거하고 소유 강도를 얻기 위하여 고온의 증기로 시멘트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양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에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에도 많이 나왔죠.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철골 용접 관련 용어 중에서 스패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스패터는 용접의 결함이 아니었다, 그죠? 철골 용접 중에 튀어나오는 슬래그나 금속 입자를 스패터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그래서 튀어나오는 슬래그, 금속 입자가 스패터이다 기억하고 넘어가고요. 자, 61번 넘어갑니다. 예, 진주석이나 흑요석을 900에서 1200으로 소성한 후에 분쇄해서 소성 팽창시키며 팽창해서 만들어지는 작은 입자에 접착제, 무기질 섬유를 균등하게 혼합하여서 성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주석이나 흑요석을 가열해서 소성해서 분쇄했다, 그죠? 이게 바로 펄라이트 보온재가 되겠습니다. 62번 넘어갑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용열은 초기의 수화열을 낮춰서 초기 강도는 낮지만 조기 강도를 높였는 거죠. 장기 강도를 높인 거다. 그죠? 수화열이 작고 수화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C3A가 많음으로 내 황산 염성이 작다 했는데요. C3A가 많다는 맞는데 화학 저항성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습니다. 건조 수축이 작고 건축용 메스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시멘트 성분 중에 규산 3석회, 알루미네이트가 적고, 그죠? 요건 적고, 장기 강도를 지배하는 벨라이트, 규산 2석회를 많이 함유한 시멘트입니다. 수화 속도를 지연시켜서 수화열을 작게 했죠. 그래서 단기 강도보다 장기 강도를 크게 했죠. 그래서 건축용 메스 콘크리트에 적합하다. 그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내식성이 크고 내구성이 크고 화학 저항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암기가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함수 상태 사이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유효 흡수량이란 한번 볼게요. 유효 흡수량은 기건하고 표건 상태죠. 그래서 유효 흡수량은 표면 건조와 기건 상태의 수량 차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1번 보면 표건과 기건이다. 맞는 답은 1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도 그림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네. 전체 함수량이라는 건 절대 건조, 물이 하나도 없을 때하고 수분, 물이 꽉 찼을 때하고 차가 함수량이 됩니다. 표면 수량은 수분, 완전 물 찼을 때하고 표건 상태가 표면 수량 되죠. 반대로 표건에서 절건까지는 내부에 있는 흡수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표건에서 기건까지는 유효 함수량이 되고 기건에서 절건까지는 기건 함수량 된다. 그죠? 그림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닥 발음제로
백시멘트와 안료를 사용하며 종석으로는 화강암 대리석을 사용해서 갈기로 마감했다. 그죠? 자, 이런 방법 테라조 발음이라 그랬죠? 바닥 마감 재료는 백시멘트 안료 쓰고 종석으로는 화강암 대리석 사용해서 갈기로 마무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흡음 재료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습니다. 연질 우레아 폼, 석고보드, 연질 섬유판 이런 건 전부 다 흡음재가 될 수 있는데요. 테라조는 인조석이었죠. 그죠? 인조석으로 바닥이나 벽에 사용되는 재료였죠. 흡음 재료가 아니다. 그죠? 66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용 골재 입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입도란 골재의 작고 큰 입자의 혼합된 정도다. 맞죠? 그죠? 입도가 적당하지 않은 골재는 사용할 때 콘크리트 재료 분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골재 입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립률이 있죠. 골재 입도는 플레인시험이다. 아니죠. 그죠? 굵은지 작은지 채로 걸러보면 되죠. 그래서 골재의 입도는 채가름 시험으로 확인하죠.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블론 아스팔트를 용재에 녹인 것이고요. 액상입니다. 아스팔트 방수의 바탕 처리제로 사용된다. 그죠? 가장 바탕에 쓰는 걸 우리가 프라이머라 하죠. 그래서 아스팔트를 용재에 녹인, 블론 아스팔트를 용재에 녹인 액상이고요. 바탕 처리제로 쓰는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68번, 단열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란색 별표 할게요.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일수록 단열 효과가 좋다. 열을 뺏기지 않아야 단열 효과가 좋죠. 맞습니다. 열 관유율이 높은 재료가 단열성이 낮다. 열 관유율이 높다는 건 공기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공기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단열성은 낮아진다. 그죠? 같은 두께인 경우 경량 재료인 편이 단열 효과가 나쁘다 했는데요. 같은 두께일 경우 경량 재료가 안에 구멍이 많겠죠. 열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열성이 좋다 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단열재는 보통 다공질 재료가 많다. 맞습니다. 자, 6번 그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점토 소성 제품의 흡수성이 큰 것부터 순서죠. 그죠? 토도석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화강암이 열을 받았을 때 파괴가 되는 가장 주된 요인, 화학성분 열분의 조직 용융, 조항광물 종류에 따른 광물의 종류에 따른 열 팽창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많이 팽창하고 안 팽창하고 하다 보니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71번 넘어갑니다. 목재 함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함수율이 30% 이상에서는 함수율의 증감에 따라 강도 변화가 심하다 했는데요. 자, 섬유 포화점, 바로 30%가 섬유 포화점이죠. 이상에서는 함수율이 증가해도 강도는 일정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기건재 함수율 15%죠. 목재 진 비중은 일반적으로 1.54이고요. 함수율 30%를 섬유 포화점이라 한다. 맞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재 중에서 AE재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AE재는 A 연행 공기를 만들어서 워커빌리티 개선시키죠. 물이 적게 들어가도 되니까 블리딩 감소합니다. 마모에 대한 저항이 증대된다. 그런데 압축 강도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죠. 그죠? 공기가 많이 생기니까요. 강도는 좀 저하될 수 있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73번 넘어가겠습니다. 불림이나 담금질한 강을 다시 2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해서 공기 중에서 냉각합니다. 그죠? 자, 불림은 강을 가열해서
로이 내부에서 냉각하죠. 내부에서 풀어주고 그랬죠. 불림은 강을 가열해서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죠. 공기 중에서 불린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을 가열하고 물이나 기름 속에 냉각하는 게 담금질, 물 기름에 담근다 그랬고요. 자, 담금질한 걸 다시 가열해서 공기 중에서 냉각해요. 공기 중에서 다시 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건 바로 1번의 뜨임질이 되겠습니다. 자, 네, 74번 넘어갔는데 파란색 별표 앞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탄소 함유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가장 탄소가 많은 게 주철, 그 다음 탄소강, 연철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됩니다. 자, 75번도 파란색 별표할게요. 그물유리라고도 하며 주로 방화, 방제용으로 사용됩니다. 방화나 방제로 사용된다는 건 판유리 내부에 금속 막이 들었죠. 그래서 막을 삽입하고 내열성이 뛰어난 특수 레진을 주입했죠. 화재시 개구부에서의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용으로 사용된다. 그죠? 바로 망인 유리가 그물 유리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6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속면의 보호와 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청 도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광명단 조합 페인트, 알루미늄 도료, 에칭 프라이머 맞죠? 그죠?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77번 넘어갑니다. 네. 기본 점성이 크고 내수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우수하고요. 금속,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 콘크리트 등 대부분 재료에 접합할 수 있다. 그죠? 만능 접착제다라고 했습니다. 뭐죠? 바로 에폭시 수지 접착제죠. 자,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까요? 열선을 흡수하는 유리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죠? 유리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내부가 더워지지 않겠죠. 그죠? 여름철 냉방부하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상품 변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광을 요구하는 진열창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유리의 온도 상승이 매우 적어서 실내 기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리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내가 열을 많이 받지 않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판유리에 철, 니켈, 코발트를 첨가해서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실내도 적외선, 열선이 잘 투과되지 않도록 했는 유리죠. 그래서 실내 기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내 열을 흡수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설명해야겠습니다. 79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내화 벽돌은 최소 얼마 이상 내화도 가집니까 했는데요. 내화 벽돌의 내화도는 SK 26번 이상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합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판은 자주 나왔죠? 빨간색, 그죠? 곡면 가공이 어렵다가 아니라 곡면 가공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함수율 변화에 따른 신축 변형은 적고, 옳은 것은 했네요. 그죠? 요거는 틀렸고, 2매 이상의 박판을 짝수배로 겹쳐 만드는 게 아니라 3매 이상의 얇은 판을, 접착제로 섬유 방향에 직교하게 붙여 만들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그죠? 틀렸고요.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죠. 답은 2번 되고요. 합판 제조 시 목재 손실이 많다. 틀렸다. 그죠? 옳은 것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1번 건설안전기술입니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0% 아니라 12% 이상 쳐져야 되죠. 추락방호망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건축물 바깥으로 내밀어 설치할 때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죠. 추락 방호망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합니다.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는다. 1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거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넘어갑니다. 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공사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할 때 안전관리비 계산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에게 변동이 있을 때 공사 완료 후가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비는 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 후에 정산하면 안전관리비 못 쓰는 거죠.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조정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데요. 잘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83번 넘어갑니다. 굴착면 붕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사면의 경사가 증가하면 붕괴되겠죠. 성토 높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 그죠? 절토나 성토 높이가 증가할 때고요. 공사에 의한 진도나 하중의 증가, 굴착 높이가 증가하는 것도 붕괴 원인이 되겠죠. 답은 2번 됩니다. 84번입니다. 네, 별표 3개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는 했습니다. 지상 높이는 31m 이상인 건축물이죠.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최대 지간거리 50m인 교량 해당되고요.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용수 정용 댐이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5번 넘어갑니다. 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전단력은 일반적으로 단부보다 중앙부에 크다 했는데요. 전단력은 이렇게 작용했을 때 단부에서 더 큽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단부에서 큰데요. 참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단력은 부재를 그 부재 축과 수직으로 자르려고 하는 힘이에요. 단부에서 최대가 되고 중앙부로 갈수록 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1번 된다. 그죠? 중앙부 하부에는 임장응력이 발생되고요. 단부 하부는 압축응력 발생되고 휘음응력은 일반적으로 슬래브 중앙부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그냥 틀린 거 정도만 구분해도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연약 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뒤쪽 흙의 중량, 흙의 무게 때문에, 그죠? 바닥 지지력보다 커지면서 굴착 저면에서 흙이 부풀어 오른다. 흙막이가 붕괴된다. 그죠? 토합에 의하여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바로 히빙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해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87번 넘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에 활용되는 거푸집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 하중에 대하여 뒤틀림이 없는 강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내 수분에 대한 물 빠짐이 원활해서 안 되죠. 그죠? 수분이 누출되지 않는 수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분이나 모르타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수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립이나 해체 운반이 용이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비계 조립하여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주부대 제의 하단은 미끄럼 방지 장치합니다.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밑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양 끝에 올라서는 건, 예, 그죠?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했고요. 수평면 기울기 75도 이하도 표시하겠습니다. 높이가 2m 초과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넘어갑니다. 자주 나오죠. 예,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판의 폭은 얼마였죠? 30cm 이상.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0번 넘어가겠습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은 그물코의 크기와 모양이다. 그죠? 추락 방지용 방망의 그물은요, 사각 또는 마름모고 크기는 10cm 이하여야 한다. 그랬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1번 넘어갑니다. 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안전상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의 이상 유무 확인합니다. 진동기 사용할 때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합니다. 최상부의 슬래브는 되도록 이어붙기를 하고가 아니라 피하고 한 번에 타설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틀렸죠. 타워에 연결되어 있는 슈트의 접속이 확실한지 확인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2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무한궤도식은, 예, 이게 롤러 바퀴죠. 크롤러. 그죠? 롤러고요. 타이어식은 차 바퀴잖아요. 그죠?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승차감이 좋은 건 타이어죠. 그죠? 그래서 타이어식은 승차감, 주행성이 좋다가 맞습니다. 무한궤도식은 기동성이 좋고요. 그 대신 이 탱크 바퀴 같은 크롤러 바퀴는 잘 가죠. 조금 점창석이 있거나 물기가 있어도 가죠. 기동성이 좋다. 무한궤도식은 경사 집안에서 작업에 부적당하다. 예. 무한궤도식은 바퀴가 넓기 때문에 경사 집안에서도 작업이 적합합니다. 타이어식은 땅을 다지는 데 효과적이다 했는데요. 땅을 다지는 건 무한궤도식이 좋아요.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네요. 예, 그죠? 예, 기동성은 뭐냐면 빨리 달리는 건데 이거는 무한궤도식이 아니라 타이어가 빠르죠. 그래서 기동성이 좋은 건 타이어입니다. 맞게 된 거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발판과 벽 사이,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15cm 이상을 유지한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94번 파란색 별표합니다. 정기안전 점검 결과 건설공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함이 발견되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걸 정밀하게 다시 해야겠죠? 정밀 안전 진단이다라고 합니다. 자, 해설 내용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9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의 준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하중이 안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구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합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한다. 좋다, 그죠? 제동장치, 조정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한다는 화물을 적재할 때 조치는 아니죠. 자,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96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수직재와 수직재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경관 구조로 합니다.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합니다.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나머지 맞습니다. 자,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97번 넘어갑니다.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 선반을 설치합니다.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설치하는 높이는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둘 다 10m 이내마다 했다, 그죠? 그리고 벽면으로부터 내미는 길이는 낙하물 방지망은 2m죠. 추락 방호망 3m 이상 내밀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가설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구비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가설 구조물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구성은 필요 없죠. 경제적이고 작업성이 필요하고 안전성 필요합니다. 99번 넘어갑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경광 구조로 하고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죠. 3번 틀렸습니다.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죠? 답은 3번 됩니다. 100번 문제, 그죠? 요거 기준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문제는 무시하고 기준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연한 게 뭐였습니까? 예, 가장, 편안하게 쌓아야 되는 게 모래였습니다. 1대 1.8이었죠. 그 다음에 연암하고 풍암이 동일했다. 그죠? 풍암은 1대 1.0으로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단한 경암, 그죠? 2배 높이 쌓아서 1대 1.5였죠. 그 밖의 흙이다, 그죠? 그죠? 그 밖의 흙은, 예, 1대 1.2로 쌓았다. 경암은 1대 1.5가 아니라 0.5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요. 예, 문제에 지금 법규가 변경되어 해당되지 않죠. 모래는 1대 1.8, 연암, 풍암 1대 1.0, 경암이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다.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했는데요. 자, 기출 몇 회 풀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고 있다, 그죠? 하지만 또 새롭게 나오는 문제도 일정하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